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주말에도 반가운 약속 잡는 분들 좀 많아지시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만나면 또 건강 이야기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만나기 전에 저희가 건강 정보 마음껏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오가닉 토크 트리오 소개할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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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잘 살길 빌어간만. 저를 대령하여 싸웁니다. 야야야! 야, 벌써 입동이 지나고 말이죠. 야, 봄에 시청자 여러분을 만났으니까 여름, 가을, 겨울, 야, 한 해를 여러분들과 함께하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더욱더 이 공클로 통해서 말이죠. 이 좋은 의학 정보 많이 얻으시고, 이 공클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쭉.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개그우먼 정은숙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 제가 2달 만에 부산에 내려왔는데 네. 내려와 보니까 여기도 그냥 기온이 제법 내려갔는데 여러분 이럴 때 꼭 지키셔야 되는 거 아시죠? 감기 조심하세요. 똑같다. 그래. 목소리만. 선배님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요, 야, 후배님. 우리 채널이 유익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재밌다, 웃기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오늘 개그 남매 대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요. 좋습니다. 네, 덕분에 오늘 웃으면서 시작해 봅니다. 공개클리닉 웰 1분 건강톡부터 지금 출발해 봅니다. 정부가 40만 4천 명분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이달 안에 선계약할 계획입니다. 치료약이 도입되는 시점은 내년 2월로 보고 있고요. 치료제가 도입되면 확진자가 중환자로 발전하거나 숨질 확률이 절반 이상 줄면서 의료 대응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지부진했던 서부산 의료원 건립 사업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부산시는 2023년에 민간 투자 사업 대상자를 우선 정하고 2024년에 설계를 거쳐 2026년에 개원할 계획인데요. 응급의료센터에 심뇌혈관 질환센터, 감염병 예방센터를 갖춘 공공의료원이 들어선다니 기대가 큽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83%가 원주민인 마오리족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56%로 낮다는데요. 그래서 뉴질랜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오리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갱단 두목들을 백신 홍보 특사로 임명한 건데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두목들이 백신을 맞으라고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그리고 또 마오리족은 건강을 챙기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발상이 아주 독특하네요. 아니 그런데 이 신종플루를 그 타미플루 알약으로 치료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내년 초에 들어오는 그 알약으로 코로나를 그냥 꼼짝 못하게 확 잡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니까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이 계속 이 좋은 소식이 막 들어오는데 서부산 의료원이 그 개원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개원하면 말이죠. 이 공공의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주변에 그 지역들이나 이 모든 부분들의 사람들의 질이나 건강이 좋아지니까 야 이거 진짜 기다리잖아요. 좀 네. 착착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게요. 정말 모두가 건강해지는 날까지 우리 부산 시민부터 마오리족까지 건강해지는 날까지 우리 공개클리닉 웰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내맘 보여주고 싶어 Sweet my pretty 나와 함께면 좋아 너무 잘했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심뇌혈관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의 공통점은 재활. 재활이 늦어지면 삶의 질이 뚝 떨어진다는데 빠를수록 도움되는 재활 치료 공개 클리닉 웰에서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영상도 좀 훈훈했죠. 재활 네. 치료입니다. 다들 혹시 재활 좀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제가 이 건강한 몸을 갖기 전에 예전에 폐에 고름이 찬 적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도 그렇게 건강한 별로 느낌을 놀래지는 않습니다. 놀래주세요. 아니 폐에 고름이 예, 차요? 폐 농량이라고 어. 그때 이제 치료 후에 숨쉬기 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밖에는 숨쉬기도 없고 운동을 해야 건강하죠? 사실 그 밖에도 있는데요. 진짜로요? 무릎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물속에서 걷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자, 허리는요? 허리는요? 그 밖에 또 문제가 있는데 예, 눈에 문제가 있었을 때 먼 산 바라보기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몽골 한 달 살기 추천합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근데 보통 이제 재활 그러면 사고로 인해서 어떤 마비가 왔을 때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제 나이나 제 주변에 저희 아버님도 이래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거 돌아가셨는데 뇌졸중 환자분들도 보니까 이 재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매니저가 또 디스크 수술을 해서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재활을 하더라고. 다 하더라고요. 야, 우리 고인범 선생님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공클해서 보내시더니 의학 지식이 내년에 수능 준비하셨어요. 맞아요. 네, 아, 여기 정말. 11월 달에 그 의학고시가 있는데 요거 내가 내년에 한번 도전해 네, 보시려고. 재활에 대한 네. 웬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 네, 좋아.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오늘의 주치의 선생님 모시고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주치의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주치의 선생님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이종화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화입니다. 야,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환자분들을 예전의 일상으로 바리 되돌려 주시는 그분이 맞습니까? 몇십니까? 네, 환자분들을 최대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재활 치료를 시행을 해서 신체 기능들을 최대한 회복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어떤 사고를 당한 분들 말고 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재활을 통해서 좋아지시나요? 제가 들었던 것도 심장도 재활 치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야, 심장 재활 치료는 어떻게 하지? 궁금하시죠? 네. 먼저 교수님의 하루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 아, 영상 함께 진짜요? 보시죠. 자,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요. 여기는 뭡니까? 네, 제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부설 기관인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보건 의료와 관련되는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여러 필요한 의료기관들을 연계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그렇지. 자, 그렇고 또 정신 빵 뜨게 하려면 또 아침에 커피 한 잔 이게 또 최고거든. 네, 저도 잠을 깨려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좀 시작하는 편입니다. 이건 무슨 사진이에요? 제가 지금 재활 치료 중인 환자분인데요. 현재 상태도 좀 파악을 하고 치료 계획도 좀 수립을 할 겸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혈액 검사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계속 혼잣말을 하시네요. 아니 옆에 감독님이 계셔서 제가 시켰죠? 호흡 곤란도 좀 좋아지셨으니까 체스트도 점점 좋아지겠죠. 어디 가세요? 배진을 갑시다. 어디 가세요 진짜? 신문을 했는데 혼자 볼 때 나가시네. 좋아. 네, 안녕하세요. 밤새 병동에 별일은 없었고 네, 환자들은 다 스테이블 하셨습니다. 이거는 14년도 7월 7일 날 마지막으로 찍은 브레인 MR이고 보시는 것처럼 레프트 MCA 테리토리 서브캐스 쪽에 하니까 뭔가 좀 네. 보이네. 혈액의 시그널 체인지 보이고 병이 하나 더 생겼구나. 혈관이 막혀서. 맞습니다. 약은 잘 드시고 계셨을 텐데 이번에 어쨌든 CI 쪽에도 팔로우를 좀 하고 리얼레이션을 좀 해보죠. 랩도 잘 해보고 예, 언어 치료랑 이거 좀 하면서 좀 보죠. 아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신경통이 조금 어쨌든 더 약해지진 않았네요. 조금 더 아프셨고 검사는 저희가 봐도 크게 문제는 없으신 것 같아서 지금은 어쨌든 좀 우리 다시 보행 연습하시고 아직까지 눈 쪽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잘 적응해서 우리 훈련하고 어차피 또 어지럽거나 아프신 거는 저희가 약을 다시 좀 조절할 테니까
발목 느낌은 좀 어떠세요? 위로 올리고 이쪽도 그죠? 오케이 이렇게 괜찮으니까 다시 우리 오후에 또 걷는 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치료 잘 내려가실게요.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예. 간밤에 특별히 문제는 없으셨고 예, 예. 손 붓는 건 좀 어때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최대한. 오케이. 팔 한번 위로 쭉 들게요. 쑥 들어보세요. 이 정도죠, 그죠? 조금만 더 붙으면 붓기도 좀 덜 할 것 같은데 예, 예, 그때 올려도 아프진 않으셨죠? 예, 예, 예. 네, 이 정도는 아주 괜찮고. 다리 느낌은 어때요? 예, 다리는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리 붓거나 이런 느낌은? 붓고 이런 건 없었는데. 오케이. 이쪽도. 오케이. 이쪽 다리 올리려고 힘 한번 줘보세요. 최대한. 오케이. 좋아요. 이쪽 다리는 괜찮죠? 들어보세요. 예, 예, 예. 오케이. 괜찮네. 어쨌든 지금 뵈니까 계속 체중 조금씩 옮겨가는 과정들을 계속 하면서 조금씩 디뎌보고 이렇게 할 거니까. 예, 지금 너무 입맛이 없어갖고 왜 그러시지? 밥맛도 없고 이러고 몸만 같이 지금 다 사먹고 그렇네. 입맛이 안 돌아오네요. 조금 치료 초반에 좀 그러실 수 있어요. 약도 좀 많이 쓰고 있고 이래서 조금 뭐 입에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그래야 우리가 지금 근육이 좀 잘 생겨요. 운동 치료를 잘 하시니까. 예, 예, 예. 어쨌든 정 안 되면 저희가 좀 수액을 넣거나 해드릴 테니까 예, 예, 그렇게 예. 해서 식사 좀 잘 하시고 예. 좀 힘든 시기긴 한데 지금 예. 어쨌든 뭐 이렇게 힘도 붙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좀 있으니까 이 시기를 하여튼 잘 치료해가지고 한번 이겨내 봅시다. 예, 보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오늘도 내가 치료 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그러면 저 오늘 저 회진에서 만난 저분들은 어디가 이렇게 편찮으신 겁니까? 먼저 보셨던 분은 외상성으로 뇌출혈이 있으셨던 분이라서 왼쪽 팔다리 마비가 있으시고 안면 신경통하고 어지럼증 때문에 저희 약물 치료랑 재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분은 경수 손상으로 인해서 양상아지 마비가 다 오셨고 특히 오른쪽에 팔다리가 많이 지금 약해지셔서 손도 붓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 치료를 하면서 지금 회복 중이신 분들입니다. 네. 아유, 입맛이 없다는 게 이게 진짜 큰일이거든요. 아, 네. 나는 뭐 입맛이 계속 있지. 없어 본 적이 없으시죠? 입맛이 계속 없다고. 있으셨던 것 같다. 입맛이 그때 없다는 게 나 지금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단어. 그만큼 컨디션이 그러니까. 그죠? 네. 기력도 그렇다는 없으시고. 그러니까. 근데 약을 또 많이 맞아, 드시다 맞아요. 보면 또 입맛이 네. 없을 수 있는데 지금 만나뵀던 환자분들은 재활의학과로 바로 입원하신 경우인가요? 아, 예. 두 분 다 신경외과에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오신 분이고요. 네. 첫 번째는 뇌수술, 두 번째 분은 척추 수술을 하시고 좋아지긴 하셨지만 아직 좀 후유증이 남으셔서 재활의학과로 전과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가 병원 생활하다 보니까 환자 한 명한테 왜 웃으세요? 네, 여러 가지로. 예, 환자 한 명한테 여러분의 의사가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수님도 그 중에 한 경우인가 봐요. 그렇죠. 급성기 치료를 하고 나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지만 후유증이 남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럴 때는 저희 재활학과로 오셔서 남은 기능 회복 치료나 후유증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급성기 치료를 하는 정형외과나 신경과, 신경외과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외상으로 어디를 다치신 분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도 재활을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걷는 것도 좀 보이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되게 뇌나 척수신경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라고 하고요. 이런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마비라든지 여러 가지 후유증들을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 자극 치료나 자기장 치료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재활학과에서는 이렇게 마비가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최근에는 심장병 이후에 이런 심장 재활을 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니 다 들어봤는데 심장 재활은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심장이 있어요? 뭔가, 어떻게 하지? 네. 그 자기가 뛰는 건데 그냥. 어떻게 해요? 네, 보통 흔히 알고 계시는 심근경색이라든지 심부전과 같이 이런 심장병을 앓고 나면 그 뒤에 심장 기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게 되죠. 네. 네, 그랬을 때 저희가 기저질환들, 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그런 기저질환들을 치료도 하고 일상생활 습관들을 교정하는 교육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환자분 개개인에게 적합한 유산소 운동을 처방을 하고 같이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심장 재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숨만 쉬가 되는 게 아니지. 어르신 운동에 저희 혈압 한번 재볼게요. 이분은 심근경색을 앓으신 지 2주 지난 환자분인데요. 저희가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운동부와 검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니터에 저 뜨는 게 뭐죠, 저게? 지금 환자분 상태를 보기 위해서 심전도라든지 혈압, 맥박 상태들, 생체 징후들을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이야, 심장제열도 걷는 것부터 시작이네요. 생각보다 스테이블하게 잘 하시네. 어터빗도 그렇고 되게 막 처음에 약간 언스테이블 해가지고 긴장 안 하시니까 이제 속도만 잘 따라가시네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도저히 못 하시겠어요? 자,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못 하시겠어요? 네, 오케이. 계속 걸으세요. 속도 조금씩 늘려질 겁니다. 네, 속도 마셔서 걸으세요. 잘 하셨습니다. 조금씩 내릴게요. 천천히. 결과 정리 잘 해서 올려줘. LS 다시 한번 볼게요. 이분은 환자복이 아니네요. 외래 환자신가 봐요. 네,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하는 좀 중한 심장병을 아이고. 가지고 있는 젊은 환자분이신데요. 통원하시는구나. 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그러게. 땀도 많이 나고. 땀 많이 나는 거 말고 뭐 상태는 지금 괜찮죠? 네, 느리게 갔다가 강도를 조금씩 올려보면 좋은데, 그죠? 네, 올려줍니다. 오케이, 이제 좀 진행합시다. 운동 강도를 좀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검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잘 하셨어요, 어쨌든. 그거 할 때 되게 단계가 올라가면 좀 힘들거든요. 다들 힘들어 하세요, 원래. 별 증상 없는데 괜찮은데 해도 일단 중간중간에 확인은 할 거고요. 1년 동안 재발도 안 하고 뭐 약도 잘 맞고 잘 계시면 1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점검 차원에서 정기 점검하듯이 그렇게 할 거라서, 그래서 오늘은 검사한 거에서 뭐 심전도라든지 아니면 혈압이나 맥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징후들은 특별히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만 할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다시 잘 떨어지고 이래서 괜찮은 것 같고요. 운동 기능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제 조금 낮기는 해요. 네, 이제 그게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숨이 차고 막 이런 거 조금만 뭐 해도 숨 차고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요거를 우리가 심장 재활 운동 이렇게 하는데, 재활은 뭔가 안 좋아졌을 때 다시 이제 회복해서 우리가 기능을 다시 찾는 거니까, 요 심장 재활 운동은 그냥 예전에 뭐 취미로 하는 운동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고, 요건 이제 치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약을 시간 맞춰 꼬박꼬박 드시는 것처럼, 약을 뭐 하루씩 걸러 먹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통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걷는 거예요. 예. 뛰는 것까지는 아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평상시 걷는 것보다 한 1.5배 정도 그냥 조금 팔 흔들면서 이렇게 좀 걷는데, 심장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숨이 좀 차야 돼요. 예.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경치 구경하면서 가는 건 숨이 안 차잖아요.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숨이 차야 되는데, 심장병 앓고 나면 괜히 숨 차면 좀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다 확인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숨차게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1시간마다 걸어야 되거든요. 짬짬이 걸으세요. 이게 이제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다들 이제 일하시면 그죠.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 없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든 좀 쪼개셔야 돼요. 아니면은 퇴근하시고 나서, 요즘 뭐 특별히 많이 춥지 않을 때 퇴근하시고 나서 하셔도 좋고, 꼭 짬짬이라도 걸으세요. 하루 30분만 딱 시간 내셔서 조금 숨 차는 것들을 매일 하시면, 이게 운동을 매일 하셔야지 점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숨이 차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숨 덜 차고 잘 걷게 되고, 조금 더 빠르게 걷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운동 효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심장의 혈관이나 심장 뭐 근육이나 구조물들의 문제 자체는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약을 쓰지만,
어차피 심장도 계속 움직여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 근육이고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체력도 좋아지고 숨도 덜 차고 하는 느끼는 것처럼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치료적인 개념으로 심장 재활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심장 재활이라는 거는 걷거나 뛰거나 이런 치료가 다 되는 거예요? 보통 심장 질환 이후에 운동을 좀 하시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하시거나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냥 걷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심장 아까 모니터에서 보신 것처럼 운동부하 검사를 해서 과연 내 심장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태를 파악하고 그 수준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지 안전하고 좀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운동을 처방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심장이라는 게 생명과 직결된 장기잖아요. 이걸 재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심장 수명도 결정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도 보면 심장 재활을 받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심장 혈관 때문에 사망하는 확률이나 그다음에 병원에 재입원하거나 입원하는 기간들 또 삶의 질을 좋게 느끼는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네. 그럼 여기서 말이죠. 이 재활을 하려면 이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재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사실 의욕이 안 나서 못할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사실 지금 혈관 상태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게 영구적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꾸준히 운동하시는 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발병하고 초기 한 3개월 정도는 운동부하 검사 이후에 운동을 저희랑 강도를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가정에서 스스로 자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과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혼자 운동하시다가 점점 저희 외래로 통원하면서 운동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재활이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 그 정도 보조적인 치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이게 진짜 생존에 필수적인 그런 치료네요. 오늘 나온 환자분들이 다 모두 재활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표정으로 봐야 되는데 발 움직이는 건 어때요? 움직이는 거는 이제 계속 조금은 그 전보다는 많이 나았어요. 등 뒤로 이렇게 등 뒤로요? 어렵죠? 네. 그래도 뭐 접대보다는 돌기는 도는데 아직은 조금 불편하시네. 수술할 상태도 아니고 또 뭐 딱히 수술을 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어쨌든 수술 전까지 힘줄을 잘 버티고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오르락내리락 하네, 그죠? 가서 주사도 쓰고 약도 쓰고 사용하는 것도 좀 조심해서 하다가 그 뒤에는 이제 조금씩 근육 운동 다시 좀 해야 돼. 드랩은 안 하고 힘줄을 자꾸 쓰면은 힘줄이 지금 조금 찢어져 있기 때문에 손상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염증이 있어서 좀 쓰다 보면은 또 이제 악화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계속 주사만 맞을 수는 없고 어쨌든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 특히 좀 주의해야 돼요. 따끔해요, 아파요. 이분은 회전근개가 부분적으로 파열된 분이라서 그 염증 소견이 많이 있어서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에 좀 많이 부었다. 얼마나 경구용 아플까? 약으로는 안 됩니까? 지금? 통증이 좀 약도 가셨으면 쓸 수 좋겠네. 있는데 약으로 효과가 좀 부족할 경우에 주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우 아파. 바로 시작합시다. 케이스 볼까요? 우리 좀 하드한 케이스. 네, 49세 남성분으로 이제 그 아스마 이외에 특이 기저가 없으면 이제 뭐 패밀리 히스토리도 없는 분입니다. 네, 당시 체스트 엑스레이상 칼리오메갈리 그리고 마일드하게 팔머니 컨제스션 소견 확인되었고 디스니아도 동반되어 있어서 이제 이뇨제 어플레이 하였고 이제 카디오 마이오패시 감별 외 유전자 검사까지 시행하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회복은 됐는데 뭔가 무서운 신호가 확 떴네 중간에. 네, 이제 그 레스팅 시에는 이제 피파가 보이는 걸 봐서는 벤트리컬 테키카디아보다는 LVBB로 인해서 네, 이런 QRS 넓은 파가 나온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조금 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한 번씩 보이는 좀 애매한 파행들은 어쨌든 우리 저 순환기내과하고 그 실패 회의할 때 계속 좀 비슷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계속 해서 확인을 좀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또 오케이 수고했네요. 네 마칩시다. 오늘 회의는 봅시다. 좀 맞는 거 어때요? 요새 좀 잘 돼요? 오케이. 아, 훨씬 빨라졌네. 굉장히 그렇고. 시팅 밸런스는 시팅 밸런스 좋습니다. 많이 좋아졌네. 손 들고 오케이. 있어요. 트렁크 밸런스도 많이 좋고 셋업이 많이 좋아졌네. 지금 이렇게 이때 불편한 건 조금 힘을 좀 주게 네. 되면 좀 넘어가는. 넘어가고 네. 좋네요. 계속 좀 앉혀봅시다. 네, 잘하셨어요. 네, 봅시다. 그 다음에 지팡이 한번 천천히 일어나시고 네, 한번 오, 잘 걸으시네요. 다행이다. 잘 그러시는데? 하고 천천히 허리도 꼿꼿 하시고. 오른발 천천히 따라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성급하게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렇죠. 지팡이 짚고 됐습니다. 이제 어지러운 것도 있고 지금 시야가 지금은 조금 이제 원근감이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바뀐 약으로 해가지고 계속 쓸 테니까 보이는 게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좀 괜찮습니다. 좋아지고 계시니까 하나 지팡이 가지고 계속 좀 걸어볼게요. 잘하셨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여기 누워 계시네. 자, 한번 봅시다. 이 스탠딩 하는 것들을. 웨이트 좀 어떻습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웨이트는 시도는 근데 아직은 여기 지금 체중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좀 가기는 좀 아직은 약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괜찮아요. 저번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이동이 되시니까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왼쪽으로만 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지금 계속 그죠? 디뎌서 이 오른 무릎이랑 허벅지 쪽에 힘이 좀 들어가는 느낌이 계속 받으셔야 돼요. 네, 잘하시네요. 오케이. 괜찮고.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조금씩 힘 붙으면 좋아지실 거니까 그때까지만 잘 고정하고 자, 좀 서고 조금씩 디뎌 보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야. 참 꼼꼼히 봐주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본 환자분들이 뇌나 척수처럼 중추신경계가 손상된 분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중추신경계 마비 때문에 뒤에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운동 치료를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중추신경계가 다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마비 증상 이외에도 뭐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말씀을 못하게 되는 언어 장애가 생기거나 또 인지 기능이 떨어진 인지 장애 같은 후유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게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치료사와 1대1로 운동 치료하는 것들이 주된 치료고요.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용해서 근력을 키우거나 또는 관절 가동 범위를 좋게 만드는 운동도 하고요.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보행 보조 도구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이 마비가 된 경우에는 또 일상생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주로 하는 작업 치료도 해야 되고 삼킴 장애나 언어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언어 치료도 해야 되고 또 인지 기능이 떨어질 때는 이제 전문적인 컴퓨터를 이용하는 인지 치료도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냥 우리가 뭐 끼어들지는 못하고 조용히 듣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네. 이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말이죠. 옛날에는 좀 덜, 요즘은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낮 시간에 사람들이 좀 많이 없을 때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걷는 운동을 많이 하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하지 않고 저는 저녁에 공연하고 낮에 좀 시간에서 나가보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운동을 이렇게 계속 이제 매일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 매일 낮에 오는 사람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게 운동을 해.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혼자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되는 거지요. 물론 이제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혼자 하셔도 회복되는 정도가 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에 비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발병 초기에는 또 혼자서 운동하다가 낙상이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전문가들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게 확실히 좀 도움이 되고요. 간혹 경제적인 비용 문제나 아니면 도와주실 분이 좀 부족해서 재활 치료를 제때 잘 못 받으시는 경우에는 나중에 회복이 좀 더디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기능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경우도 볼 그러면 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 뭡니까? 아까 그 여자 환자분 중에 어깨에 주사를 이렇게 놨어요. 어깨가 네. 아파. 저도 그 주사를 한 2번 맞아봤는데 이게 하나는 뭐 이렇게 그 화면을 이렇게 보고 하나는 주사를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는 너무 아파가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왜 주사를 줍니까? 약을 주면 뭐 안 됩니까? 물론 이제 초기에는 약물 치료도 같이 합니다. 네. 그런데 약물만으로는 회복이 되지 않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속도가 빠르고 치료 효과가 좀 더 좋은 주사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주사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프도 맞아야 되구나. 그럼요. 질문 보톡스도 끝. 뭐 먹는다고 이렇게 펴지지 않잖아요. 딱 이해가 되는데? 네. 바로 와닿네요. 네. 네. 근데 교수님 저는 또 궁금한 게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왜 우리 TV에서도 뭐 세상에 저런 일이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기적처럼 뭐 회복하신 사례들이 그렇지.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 실제로 좀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아무래도 재활 치료를 잘 하다 보면 저희가 기대했던,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결과가 좋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활동적으로 지내시다가 갑자기 마비가 오는 네, 경우는 네. 특히 그 좌절감이라든지 우울감이 되게 심할 수 네.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협업을 해서 우울증 치료를 같이 하면서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하게 되고 다행히 이제 마음을 다잡으시고 재활 치료를 잘 받으셔서 나중에 굉장히 회복을 잘 하시고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그럴 때 보면 참 그 헌신적인 가족이나 배우자가 또 옆에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재활 치료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간이 길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쉽게 지치거나 또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이나 도와주시는 분들이 지치지 말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저희 재활 치료를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까 화면 보니까 그 젊은 분 계시는데 네, 네. 재활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과 정말요. 함께 네. 그리고 그 재활의학과에서 이 어깨 여기 관련된 질환도 재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외래 진료에서는 주로 어깨라든지 무릎과 같은 이런 팔다리 관절 질환들 그리고 흔히 허리 아프신 분들 많으신데 이런 네. 척추 질환들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음파라든지 CT나 MRI 같은 영상 장비들을 통해서 진단을 잘 하고요. 특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걸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맞아. 될지 고민을 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이 주사나 약물 치료, 운동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수술적인 방법이 좀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수술하시는 선생님들하고 협진을 통해서 수술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시기라는 것도 좀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그냥 좀 참고 하루 이틀 자면 괜찮겠지 하다가 저 사실 이게 팔 이렇게 뒤로 접히는 게 어머머머머. 여기 이게 근육이 이렇게 찢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너무 참았나 봐요. 그 체포되면 큰일 나겠는데? 저 착한 일 해야 돼. 체포되면. 야, 죄지면 안 되겠다. 정은숙 씨 어깨도 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가요, 이렇게 장조림 찢어지는 느낌처럼. 이렇게, 이거는 잘 되는, 여기는 잘 되는데, 여기 뒤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돼요. 그들은 다 체포되는 일 없도록. 네. 언제 한번 저한테 진찰을 한번 받으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찾아뵙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래 뭐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 디스크나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건 하라 마라 야 안 된다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 더 못 거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사실 결정하는 게 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모든 것들은 재활의학과에서 이렇게 통하면 이런 고민들은 싹 하실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결정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고 보는 선생님들마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많은 환자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같이 의논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이 진짜 의사들이 많아. 많아.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제일 빠르죠. 네, 맞습니다.
우리를 안 친한데? 야, 이거 너무 토크쇼 같지 않나? 이번에 실기 시험 친 학생들입니다. 시험 다 끝나고 왔으니까 일단 뭐 마시면서 하자, 마시면서. 네, 그래. 취향을 몰라서 그냥 아지, 아. 네, 그냥 무조건 아로. 시험은 잘 쳤어? 그래서 약간 거의 제일 잘 쳤다 그랬고. 재현이는? 그런 거 아니야? 합격은 하지 않을까? 가훈이도? 내년 1월 6일, 7일이지? 딱 두 달 남아가지고 필기도 이제 2달 남았으니까 필기 준비하면 뭐 또 필기는 또 자동적으로 준비가 잘 되지 않나? 그동안 배운 것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고 이제는 요것만 끝나면은 이제는 인턴 해야지. 네. 어디서 할 거야? 저는 네, 그냥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무슨 과 할 거다. 아, 근데 저 하고 싶은 과는 있는데. 얘기해봐, 괜찮아. 전 재활의학과. 야! 이거 빼주세요. 스위스 돌 때 제일 재미있게 돌았던 재활의학과였던 것 같아요. 브레인 쪽으로 그래. 같이 이제 공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 만약 오게 되면 공부를 많이 시켜줄게. 공부하는 게 좋다. 알았어. 처음 딱 수술방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 맞아. 첫 실습 맞아. 그 임팩트가 너무 세서 그지. 수술과에 대한 그 로망 생각이 다 남아있다 보니까 맞아. 아, 좋다. 네, 좋다. 저는 그래도 바이탈 과정에서 내과 아, 네. 여기 이 멤버들이 뭐 짜고 안 나오고 이렇게. 그래도 뭐 우리 요 팀은 그래도 나름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좋네. 소식을 해야 오래 산다고 하니까 조금 드시네요. 조금만 네. 드세요. 저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네. 주중에 일할 때는 너무 많이 먹으면 좀 부대껴서요. 조금씩만 먹고 일하고 있어요. 저녁 간단히 저녁 샐러드 먹고 나서 저녁 시간에는 저희 학회 일들을 좀 해야 돼서요. 낮에는 이제 병원 일이랑 학교 일, 센터 일을 해야 되니까 후반전은 학회 지금 강의할 것도 좀 몇 개 남아 있고 저희가 주최하는 세미나도 지금 한 2개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프로그램도 좀 마무리해야 되고 그래서 저녁에는 그런 학회 업무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닭가슴살 먹고 힘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치료를 초반에 잘 해서 어쨌든 좀 잃어버렸던 기능들을 빨리 좀 잘 회복하시면 그 기능들을 사회로 다시 돌아갔을 때 잘 사용하시고 잘 유지하셔서 원래 생활들도 잘 만족스럽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재활학과에서는 제일 큰 보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멋지다. 우리 뭐 장애인 올림픽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신체의 훼손이나 이 마비로 인해서 생긴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 그 사고를 딱 다쳤을 때 느꼈던 상실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리는데 이럴 때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는 교수님이야말로 야, 어떤 과보다도 정말 최고시네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마라톤 할 때도 같이 달려주는 페이스메이커 있잖아요. 그렇죠. 환자분들 할 때도 이렇게 교수님 같은 분들이 계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힘냅시다. 으쌰! 네. 으쌰 이러는데도 그냥 힘이 나네요. 근데 교수님 어떤 질환이든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재활에도 골든 타임이 분명히 있겠죠?
네,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조기에 재활 치료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뇌혈관 질환을 앓고 난 뒤에 최소한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최소한 병상에서의 간단한 재활 치료를 시작을 하고요.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기능적인 재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장재활 같은 경우도 심근경색 같은 질환 이후에 한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저희가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조기에 치료를 했을 때 확실히 나중에 예후가 좋고 기능 회복 정도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조기 재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이제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이제 환자들한테 운동 처방도 하시잖아요. 네. 쭉 지금 한 뭐 이래 쭉 지켜본 고인범은 뭐 어떤 처방이 좋을 것 같다고 딱 이래 딱 한번 처방전을 한번 내려주시겠습니까?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자격증 네. 없잖아. 일단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너무 삐딱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해봅시다 그래.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재활의학과 의사에게 듣는 사실 제가 교수님한테 미리 듣고 오케이. 준비를 한 겁니다. 생활 속 운동법을 차트로 정리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두둥. 빠른 걸음으로 30분 이상 걸으세요. 네, 빠른 걸음으로 30분 이상. 이걸 이제 매일이라는 거죠. 가급적 매일 걸으시는 게 좋긴 합니다. 네, 생일 빼고 웬만하면 하루 정도는 야, 처음으로 밖에 웃으셨다. 한번 성공했다. 성공하네요. 네. 네, 교수님 치아를 보기 힘들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내 수준에 맞는 운동 강도를 정하세요. 야, 이건 내가 잘하고 있네. 이게 아마 영민 씨랑 우리 네. 임범 선생님이랑은 운동 강도가 좀 많이 다르겠죠?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운동을 할 때 옆에 분이 얼마나 드는지 얼마나 하는지에 좀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헬스장 가면은 막 옆 사람이 뛰면 괜히 나도 막 뛰게 되고. 네.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내 수준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무거운 물건은 몸에 붙여서 드세요. 다칠까봐 이렇게 허리에 무리가 가니까. 이거는 40 이상 되는 사람한테 매일 듣는 소리야. 이거는 확실히 지켜줘야 돼. 네. 그때부터는 듣게 돼. 좀 있으면 옛날에 듣게 그 돼. 지게가 진짜 과학적인 게 있다니까요. 그렇지. 그 네. 임진왜란할 때 우리가 포탄을 옮길 때도 이래 절대 안 들어. 몸에 딱 안고 포탄 들고 아줌마들이 뭐 행주치마에 돌 모을 때도 임진왜란 때 요래 모으지 이래 안 모아. 네? 임진왜란 때부터 우리는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부터 운동을 좀 하시지. 딱 맞는 말이야. 네, 다음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1시간마다 허리 스트레칭을 하세요. 저 하는 사람 없을걸요, 저렇게? 우리도 지금 해야 돼. 우리 녹화 진짜 하루 1시간 있으면 다 빨리 해야 돼.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이건 좀 1시간마다 교수님 어떤 스트레칭 하면 좋을까요? 이제 특히 오랫동안 앉아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몇 시간씩 앉아 있는 자세를 유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우리 허리는 이렇게 굽어진 자세, 앉아 있는 자세로 오래 하게 되면 나중에 통증이 생기고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일어서서 허리를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시면 만성적인 요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나요? 근데 야, 단전에서부터 그냥 이제 나 알았다. 온천이 터지듯이 허리가 좀 안 좋았던 게 제가 그 KTX로 한 2-3시간씩 가면 이 좁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든요. 어디 나갈 데도 없고. 그게 억수로 허리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고. 중간에 한 번씩 콩고에 대전역쯤에서 가셔야 자판기 됩니다. 한번 갔다 오시고 맞아. 내려올 때는 대전역, 맞아. 올라갈 때는 대구에서 한번 동대구에서 자판기. 한번 또 자판기 그래. 한번 갔다 오시고 진짜로요? 그렇구나. 난 꼼짝도 안 하고 한 방에 나도 오는데. 깜짝하네. 근데 제가 아까 걱정되는 게 내 수준에 맞는 운동 강도 정하세요 했는데 제가 사실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운동을 참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십시오. 자꾸 태농이 자꾸 떠올라서. 나는 그 에너지가 입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데도 있구나.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1시간 해야지 하다가 2시간 하고 2시간 해야지 하다가 4시간 하고 그래요. 운동을요? 근데 힘든데 그냥 한 번 하면은 막 미친 듯이 하거든요. 이게 저한테 맞는 운동일까요? 1년에 한 번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운동 전혀 안 하게 생겼는데. 네, 진짜 자꾸 운동 엄청 방송이라고 좋아해요. 약간 부풀리는데 그 질문이 좀 궁금하시죠? 네. 이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 준비를 이어서 많이 했죠? 그 질문은 헛가진가에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헛소문은 가라, 진실만 가려 듣자. 자, 궁금하셨던 게 오늘 또 유독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재활이라는 게 뭐 몸에 칼을 대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운동의 중요성을 훨씬 많이 깨닫는 것 같은데 네. 자,
영민 씨가 한 질문이랑 좀 비슷하죠? 네네. 운동할 때 괜찮았다면 적당한 운동이다. 4시간을 하든 6시간을 하든. 운동할 때 괜찮다면 적당한 운동. 그러니까 막 다음 날 막 근육통이 너무 심하지 않다든지 뭐 운동할 때 숨이 막 턱끝까지 차오르지 않고 좀 견딜만했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렇다면 적당한 운동이다. 맞나요? 이게 문제 뜻을 좀 풀어주셔야 될 것 문제 같아요, 뜻을 교수님. 제가 봤을 때 운동이 좀 과한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나는 운동할 때 끄떡없이 잘 한다. 그런데 일상생활 할 때 언제든지 뭐가 좀 아프다,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약간 이렇게 좀 으스다는 분들 그런 거. 이게 견뎌진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야 나는 하나도 안 매워. 그리고 그 다음 날 뭐 이런 거 그쵸. 견뎌진다고 좋은 그렇지, 게 그렇지. 아닌데. 그렇다 보면은 잠깐만 어느 정도 지금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얼른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럼 X지 뭐. 상당히 큰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교수님. 난 영민 씨 힌트가 완전히 와닿네. 지금 매운 거 그죠? 먹고 네. 이거 진짜 와닿네. 교수님, 저희 3명 다 정답이네요. 하나. 네, 잘 맞추셨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게 눈치를 맞췄어요. 네. 이제 운동을 할 때 되게 저희가 지연성 통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운동을 할 때는 잘 몰랐다가 다음 날 일어나면 온몸이 몸살이 나거나 네.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 나 운동할 때는 괜찮았으니까 이게 나 괜찮은 거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드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몸 상태를 보시고 비슷한 강도의 운동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강도를 찾으시는 게 중요해서요. 내가 오늘 뭔가 무리한 게 괜찮았다고 느끼시는 것들은 너무 과신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또 헬스장 오랜만에 가면은 헬스장 선생님이 한 3일 동안 진짜 의자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시키신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종종 네. 있습니다. 이게 내 문제였구나. 나는 이게 한번 운동을 하면 한 3, 4일 일을 하면요. 꼭 내과에 가서 닌겔을 하나 꼽아야 돼요. 너무 그 돈이 하신 거 더 아니에요? 들겠다. 이제 운동 몸살을 꼭 하거든요. 좀 선생님도 뭐 심하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라산 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 나는 이 집에 있는 기구도 좀 있긴 하지만 좀 다양하게 막 오래 이걸 이제 촬영이 없다고 하면 3, 4일을 쫙 해보면 이게 우리처럼 몰아서 하는 사람들은 닌겔을 꼽아야 큰일이다, 돼. 큰일. 닌겔을 꼽아야 돼. 네. 나는 운동을 그냥 항상 길게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그 핑크색 거 들어요. 핑크색이면 네. 1kg 우리 집에 2kg도 있어. 그냥 그 시간을 즐기는 게 좋아서.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문제 얼른 넘어가 볼게요. 자, 매일 10,000보 이상 걸으면 장수할 수 있다. 이건 알겠다.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이거는 맞아야지. 이거 좀 달리네요. 만보가 부담되는 사람도 이렇게 있습니다. 했죠. 그죠. 한 번은 네. 걸어야지. 만보가 부담되는 사람도 있어요. 네, 한 5,000보라든가 50보, 100보라든가. 걷기의 중요성 오늘 많이 나왔거든요. 자, 교수님. 교수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정말 왜 맞았죠? 50보만 걸어야 되는 사람이 있나요? 내만 틀렸네. 앞선 강도 얘기랑 좀 비슷한데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만보 걸어야 장수한다라는 믿음이 좀 아니 오죽하면 있는데요. 만보기가 따로 있잖아요. 네, 5,000보기는 없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만보는 별로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내가 만보를 못 걸어서 운동을 잘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으신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그 숫자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자신의 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하시면 그게 5,000보가 되든 6,000보가 되든 충분히 본인에게 좋은 운동이 저 될 선생님 수 말씀에 있습니다. 공감하는 게요. 어떨 때는 집에서 신는 운동화를 그냥 신고 설거지하거나 소파에 앉았을 때도 운동화를 신으면 뭐든지 일단 그죠? 운동하려고 하게 맞아, 되더라고요. 실천해야 돼요. 예. 네. 저의 만보가 그 일만 만자가 아니라 차일 만자입니다. 저는 나갔다가 숨 차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 엘리베이터 타고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좀 뭔가 좀 갖춰진 사람 같아. 공부 좀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요. 그렇구나. 우리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종화 교수님 모시고 재활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도 가족들이 재활을 오래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진짜 운동해야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끝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누구나 불의의 사고나 질환들로 인해서 마비가 오거나 후유증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서 재활 치료를 제때 잘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다 잘 회복해서 일상으로 잘 복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또 마칠 시간입니다. 아쉬워. 다음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시간 알찬 빨리 소식들 거예요? 와서 네. 돌아올게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